그럼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We'd now like to hear from Mr. Lee. 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물어보신다면 사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 영문은 바로 그 번역판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mindful that we have provided English translated version of the keynote, so please refer to that. 그리고 대통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협치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수사하고 처단하던 검사가 민심의 쓴맛을 보고 원하지 않던 협치를 강제당한 상황에서 그 협치의 시도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 범죄자로 지칭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준석과 조국이 국회의원으로 자신을 지적하는 현실이 믿기기는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방주의로 일관한 대통령을 옹호해온 여당도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여러 잘못에 동조해온 윤핵관이라는 조력자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작년 여름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은폐를 사실상 기획했고 그 과정에서 검사 윤석열 시절 국민이 가장 사랑했던 성역 없는 수사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이 다수 가동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는 크지 않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상하면서 세운 기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미 문제가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대한민국의 정치는 완벽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절망적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정치의 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몇 가지 희망의 씨앗을 제가 오늘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대교체를 이야기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의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세대는 산업화의 영광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포섭하려고 하지만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군인과 관료가 주도했던 과거의 고도성장기에 향수를 느끼는 젊은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아무리 독재 차도를 외치던 관성으로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투쟁 방식을 설파하려고 해도 이미 이념투쟁 일변도에 그들의 흥미를 느낄 젊은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정치권에서 밀어놓은 미래의 과제들을 다룰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대구와 광주의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가 쌓아놓은 장벽을 넘어서 비슷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어느 젊은 공학도가 로봇이 그 분야를 대체해 나가는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광주에서 자신이 그린 미술작품이 AI가 그려낸 그림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렇게 좌절하는 어느 젊은 미술학도의 고민은 아마 같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주로 언급하면서 서로 악마화하는 정치는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그런 생산성 낮은 정치를 배척하고 새로운 정치의 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는 전국 254개의 선거구 중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젊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동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보수, 진보, 중도와 같은 기존의 틀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유권자들은 불투명하고 험난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경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그 경쟁에
가장 앞에 서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입니다.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가 1980년대생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지금 하는 정치, 저희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는 미래를 바라보며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정당들과 개혁신당이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cuse me for interrupting, but there was a request that perhaps the English translation is not 100% accurate. 네, 오늘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개혁신당도 사실 보수정당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운 점도 있고 저희가 또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개혁신당이 또 이런 외교나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결국엔 정책이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 지도자가 매번 사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러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외교, 안보, 통일,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난 지 2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정책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의 통일 정책이 무엇인지, 외교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앞으로 저희가 항상 옳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부 여당이 지난 2년 동안 지역대 국정에 증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 언론인들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어떤 분은 탄핵을 언급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가라고 하면은 결국 특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부권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특검안들이 범야권에 의해서 입법되게 되면은 정부가 막아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거는 정부가 좀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혹 질문 있으신가요? 여야가 원내 이슈도 있는데 원내 세력하고 박찬대 의원,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력화 과정에 대해서 강력화가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원내대표는 자당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치열한 첨예한 대립을 잘 조정해낼 수 있는 분이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 인선에 대해 가지고 그런 강성 원내대표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선택되길 바랍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